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오션 클러스터의 구성 설정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션 클러스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세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액션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에딧 클러스터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오션 클러스터에 대한 구성 설정을 편집할 수 있는 이제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너럴 탭으로 이제 맨 처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클러스터 네임과 클러스터 아이덴티파이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아이덴티파이어는 그 엘라스틱 그룹과 이제 연동하기 위한 작업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인터페이스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전은 최초 이 오션을 생성할 때 선택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리전에 대한 정보는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리전에 대한 정보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트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컴퓨팅 리소스에 관한 그런 스펙들을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맨 위에 상단에 클러스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인스턴스가 이 EKS가 연동되어져 있는 자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어느 VPC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사전에 구성한 이 EKS 클러스터의 서브넷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서브넷 정보는 사전에 AWS 측에서 구성이 되어져야 이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렇게 체크박스로 이제 멀티 셀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ABC 모든 가용전의 서브넷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 타입으로 내려오게 되면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인스턴스 패밀리가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스턴스 패밀리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서 오션이 알아서 컨테이너의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고 프로비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를 여기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서는 이제 VCP와 메모리에 대한 레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민맥스 레인지를 직접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밸류를 직접 이렇게 입력함으로 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특정 패밀리 안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레인지를 사용하고 싶지 않고 특정 사이즈에 국한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4VCPU나 이제 메모리는 이제 50GB 그 사이 정도를 이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제 패밀리 안에서 선택을 할 때 해당 레인지 안에 이제 속하는 인스턴스 타입만 이제 선택해서 프로비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인스턴스의 스펙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디테일 정보도 이렇게 뷰 AMI 디테일을 보게 되면 AMI의 이제 설정 정보도 볼 수가 있고 이 AMI는 이제 사용하고자 하시는 AMI를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그룹도 현재 이제 설정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인바운드, 이제 아웃바운드 룰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시큐리티 그룹은 사전에 AWS 측에서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은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될 때 인스턴스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롤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전에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키페어도 사전에 선택되어 있는 키페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유저 데이터는 인스턴스가 이제 부팅될 때 실행이 되는 이제 스크립트 부분이고요.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되고 이제 부팅이 되었을 때 이 유저 데이터가 실행이 되면서 EKS 클러스터에 조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부스트랩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AWS에서 제공하는
이제 EKS 이제 노드로 사용되는 인스턴스에 넣는 그런 유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태그 정보도 여기다가 넣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태그를 키밸류 형태로 넣고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태그 정보가 노드가 프로비전 됐을 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션에서는 이제 특이한 점은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리소스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vCPU의 최대치와 이제 메모리의 최대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무한정으로 확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편한 점이 기존에는 특정 인스턴스 타입이나 인스턴스 그런 이제 타입 사이즈에 좀 국한적이었는데, 이거는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리소스를 합계한 값으로 제한을 걸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타 에디셔널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퍼블릭 IP를 인스턴스에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Associate Public IP는 Public IP를 넣겠다. Do not associate Public IP는 Public IP를 부여하지 않겠다. According to Subnet Default는 서브넷의 그 정책을 따르겠다 라는 의미인 거고요. 로드 밸런서는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되었을 때 특정 로드 밸런서에 레지스터를 해주고자 할 때 특정 타겟 그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드레이닝 타임아웃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노드를 이제 드레이닝 할 때 거는 이제 타임아웃인 거고요. 이것은 보통은 이제 900초로 설정을 해놓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미리 예측하는 최대 시간이 이제 15분이기 때문에 드레이닝 타임아웃 이후에는 인스턴스를 터미네이션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이제 900초 15분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루트 볼륨 사이즈는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될 때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인스턴스의 볼륨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어떤 볼륨 스토리지가 좀 사이즈가 크기 원할 때 이제 커스텀에서 여기다 명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드 헬스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뭐냐면, 노드의 헬스 체크를 계속 상태를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드 상태가 이제 어떠한 파드를 이제 배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든지, 레디 상태가 아닌 언노운이나 레디가 이제 레디 상태가 아닌 이제 다른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노드는 이제 다른 인스턴스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노드로 교체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유예 기간은 이제 커스텀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컴퓨트 탭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네, 리뷰 화면입니다. 그냥 이제 그동안 이제 설정한 값들을 이제 심플하게 서머리에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설정들을 다 확인하셨을 때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셔도 되고, 혹은 이제 JSON 형태의 파라미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테라폼 형태의 템플릿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이제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이제 별다른 목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눌러서 구성 설정에 대한 편집을 완료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뭔가 이제 클러스터 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냐면, 인스턴스의 성질을 이제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패밀리를 새로 선택했다든지, 민맥스 vCPU 메모리 민맥스 값을 변경했다든지, 이미지를 바꿨다든지, 시큐리티 그룹, 인스턴스 프로파일, 키페어, 유저 데이터, 태그 이런 것들을 바꿨을 때 그러한 설정 정보가 현재 구동적인 인스턴스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는 꼭 액션스 밑에 있는 클러스터 롤에서 이제 롤링 아웃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롤링 아웃을 하게 되면 블루 그린 방식으로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된 인스턴스를 그레이스풀하게
프로비전 해주고 그 안에 기존의 블루 인스턴스에서 구동되고 있던 이제 파드들도 새로운 인스턴스에 그레이스풀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옮겨준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션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구성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